안녕하세요. 오지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강사도 하고 유튜브 하고 노래도 하고 플룻도 불고 모델이랑 연극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적장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하다 말을 하다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따뜻하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사람들이 저를 보면 조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. 와, 진짜 바쁘게 사시네요.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세요? 저도 가끔 제 일정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와, 나 왜 이렇게 바쁘지? 진짜 쉽지가 않다.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사람은 아닙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.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?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도전하고 이렇게 무대에서도 서게 된 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. 제 마음속에 세 가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힘들 때마다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준 말입니다. 그 세 가지가 뭐냐면, 뭐, 어때? 두고 봐. 계속 넘어져 보자. 입니다.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깍두기 아시죠? 저는 어렸을 때들 깍두기 같은 아이였습니다. 동네 친구들이랑 놀면 저는 게임 규칙을 잘 몰랐습니다. 친구들은 다 같이 뛰어다니고 웃고 있는데 저는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자꾸 물어봤습니다. 왜 나는 깍두기야?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.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. 왜 나만 다를까? 왜 나만 같이 못 놀까? 왜 나만 자꾸 웃음거리가 함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많이 외로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가 좀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. 뭐? 어때? 나는 규칙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옆에서 제일 크게 응원할 수 있잖아? 나는 친구들이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잖아?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. 뭐 어때? 이 말은 아무렇게나 쌓이지는 말이 아닙니다. 그래도 나는 나야. 그래도 나는 괜찮아.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꺼냈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저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사람들과 지내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.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마음이 잘 커졌습니다.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이접기나 뜨개질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
좋아하는 친구에게 주려고 진짜 목도리를 만들었습니다. 이쁘고 완벽한 목도리가 아니었습니다. 코도 조금 고르지 않았고 모양도 삐뚤빼뚤이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제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목도리를 줬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목도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.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. 너무 놀랍고 너무 아팠습니다. 내가 좋아한 마음이 저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구나. 그 생각에 집에 가서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. 또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꾸 쳐다보게 되기도 했습니다. 몰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크게 말했습니다. 쳐다보지 마.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. 그리고 무서웠습니다. 그날 그 이후로 사람들 보는 것도 조심하게 됐습니다.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. 두고 봐. 이 말은 상대방한테 화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.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.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말자.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이었을 거다. 언젠가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. 저는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계속 말했습니다. 두고 봐! 였습니다. 친구 관계도 저에게 잘 어려웠습니다.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. 원래 투스반 친구들은 따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 친구들이 재한이 잘 챙겨줄게요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선생님도 믿으셨고 엄마도 믿으셨고 저도 정말 기대했습니다. 엄마는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붕어빵 과자도 챙겨주셨습니다. 그런데 밤이 되니까 친구들에게 저에게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. 재한아, 너 먼저 자. 저는 같이 놀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잠을 잘 안 왔습니다. 친구들은 제 옆에서 웃고 얘기하고 과자도 먹고 있었습니다. 부스럭부스럭 엄마가 챙겨주신 붕어빵 봉지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.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서러웠습니다.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습니다. 그날 제 마음에 큰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.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. 어떤 친구는 제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간다고 밀어버릴 거야 이런 장난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. 어떤 친구는 제 뒤에서 앉아서 샤프심으로 제 등을 콕콕콕 찌르기도 했습니다. 제 책상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고 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. 엄마나 선생님 앞에서는 재한이를 잘 챙겨줄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서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학창 시절에 혼자 밥을 먹는 날도 참 많았습니다. 친구들이 같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. 정말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아무도 저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.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많이 아픕니다.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제 옆에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학교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저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다 말했습니다. 엄마는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. 미술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심리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노래치료도 받게 해주셨습니다. 엄마는 제 아픈 마음
계속 살폈습니다.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. 이 아픔도 내 경험이구나. 이 눈물도 나를 만드는 시간이구나. 넘어져 봐야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구나. 그래야 다음에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구나. 치료를 받는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.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. 힘들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시간이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. 계속 넘어져 보자. 여러분, 넘어지는 게 실패일까요?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넘어져 봐야 아픈 데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야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.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저는 점점 사람을 무서워하게 됐습니다. 눈치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못하는 것도 많았습니다. 돈 계산도 어렵고 시야 보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? 그런데 그런 저를 조금씩 바꿔준 게 있었습니다. 바로 도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. 언니가 하는 건 저도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. 언니가 발레 하면 저도 하고 싶었고 잇날이 타면 저도 따라 타고 싶었습니다. 물론 잘하지는 못했지만 자주 넘어졌고 동작도 어색했습니다. 언니가 너 그거 못해?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. 그래도 저는 했습니다. 넘어지면 또 넘어졌습니다. 그때 저는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. 그 마음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. 저는 수학도 시작했고 플룻도 배우기 시작했고 무대에도 도전하고 연극 무대에도 섰습니다. 언니와 함께 유튜브 아부피치 채널도 시작했고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. 모델쇼 할 때는 중간에 턴을 해야 하는데 그걸 까먹게 그냥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. 플룻 공연할 때는 틀리는 부분이 있었고 공연 당일에는 너무 긴장해서 배까지 아팠습니다. 그럴 때 저는 그때마다 저를 달랬습니다. 괜찮다고 말해주고 힘이 나는 노래도 듣고 모습도 크게 쉬면서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. 그리고 그 세 마디를 다시 꺼냈습니다. 뭐 어때? 오늘 또 연습하면 되지? 무대에서 동선을 틀리면 두고 봐.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. 플레이에서도 또 삐싸리가 나면 계속 넘어져 보자. 이것도 경험이야. 저는 이렇게 계속 다시 해봤습니다. 그러더니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도 할 수 있네? 나도 되네. 느리긴 하지만 계속하면 되는 거였습니다.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. 장애를 극복해서 대단해요. 거의 비장인 같아요.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저는 제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 아닙니다. 저는 지금도 장애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장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.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. 다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세 마디를 다시 꺼냅니다. 뭐 어때? 두고 봐. 계속 넘어져 보자. 힘들 때마다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운 이 세 마디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연습 중인 사람입니다. 매일 흔들리고 매일 부딪히고 그래도 다시 해보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?
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나요? 나는 안 될 것 같다. 나는 왜 이럴까?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제가 처음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.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. 대본도 들고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.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. 내가 여기서 있어도 되나?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? 너무 무서웠습니다. 그래서 무대 뒤에서 혼자 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. 지안아, 그냥 포기할까? 그런데 그 순간 예전에 수학 여행에 가서 아픔을 뒤집어 쓰고 울던 어린 제가 떠올랐습니다.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, 혼자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던 아이. 그 아이가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도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저도 제 자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. 뭐 어때? 딸리면 어때? 두고 봐. 나도 할 수 있어. 계속 넘어져 보자. 틀려도 괜찮아. 그리고 저는 그날 첫 강의를 끝까지 했습니다.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부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. 그런데 오늘 조금 용기가 났어요.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. 아, 나만 무서운 게 아니었구나. 나만 떨리는 게 아니었구나. 다들 무섭고 다들 떨리고 그래도 한 번씩 해보면서 사는구나. 여러분, 수학여행에서 울던 그 아이와 지금 여기서 서 있는 저는 같은 사람입니다. 못했던 아이가 지금은 여기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. 그냥 무섭고 떨리고 자꾸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해보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마디를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습니다. 뭐 어때? 두고 봐. 계속 넘어져 보자. 우리 모두 완벽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면서 앞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.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.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?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.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,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,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.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을